이번 시간에는 기업은 무슨 돈으로 물건을 만드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업이 필요한 이유, 기업이 무슨 돈으로 물건을 만드는지, 기업의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왜 필요한가요? 우리는 매일 옷을 입고 거울을 보고 그릇에 밥을 담아 먹습니다. 칫솔과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도 챙깁니다.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합니다.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거나 동영상을 봅니다. 공책에 연필로 글씨도 씁니다. 잘못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우기도 합니다. TV를 보거나 컴퓨터로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본 적이 있나요? 가방, 자전거, 책, 연필, 컴퓨터 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이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 사용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모든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앨리스는 필요한 물건은 직접 만들어 써야 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밥을 먹으려는데 그릇이 없었어요. 앨리스는 그릇을 만들 흙을 구하기 위해 산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산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를 타고 가야만 했답니다. 차가 없는 앨리스는 먼저 차부터 만들기로 했어요. 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몰랐던 앨리스는 차를 만든 적이 있는 토토를 찾아갔지요. 토토에게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과 만드는 방법을 물어 답을 구했지만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앨리스는 종이에 써서 가려고 했지만 종이와 연필이 없었답니다. 앨리스는 종이와 연필을 만들기 위해 나무가 필요했지만 나무가 있는 산은 너무 멀어서 차가 없이 갈 수가 없었어요. 앨리스는 도무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어요. 이걸 하려면 저것이 필요하고 저걸 하려면 이것이 필요하고 앨리스의 나라처럼 모든 것들을 직접 해야만 한다면 우리도 아마 앨리스처럼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날만 꼴딱 세우고 말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바로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지요. 기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대신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경제 주체를 말한답니다. 기업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크게 재화와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재화는 옷이나 그릇, 우산, 텔레비전, 자동차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우리가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행위를 말하지요.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전하는 행위, 방송국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여주는 행위,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행위,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이 모두 서비스에 속하지요. 이제 기업이 왜 필요한지,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해요. 첫째, 앞에서 본 것처럼 기업은 우리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대신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둘째, 기업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모든 기업이 많은 사람들이 일할 만큼 큰 것은 아니랍니다. 또 일자리가 많은 큰 기업만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용실, 문방구, 슈퍼마켓 등은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작은 기업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셋째, 기업은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하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듯이 나라도 국민들을 위해 살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런데 기업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나라에 내는 세금도 많답니다. 넷째, 기업은 벌어들인 돈 중에서 일부를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해요.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등은 이미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고 해요.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도 늘어나서 우리 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되겠지요. 기업은 무슨 돈으로 물건을 만드나요? 오늘은 지혼의 아빠가 일하시는 회사에서 가족들을 초청한 날이랍니다. 방문 온 가족들은 반기는 현수막이 걸린 정문을 들어서자 경비원 아저씨가 웃으며 지혼의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지혼의 가족도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공장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안 응접실에는 이미 많은 가족들이 와 있었답니다. 잠시 후 사장 아저씨가 인사를 하고 회사를 구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일하신다는 아저씨의 안내를 받아 공장을 둘러보았어요. 공장 안은 커다란 기계들로 가득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의 말소리조차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기계들은 무척 빠른 속도로 크고 작은 부품들을 끼워 맞춰 휴대전화를 만들어냈어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 다 만들어진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사람,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 등등 지오에게는 모든 것들이 신기했답니다.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생산 요소라고 해요. 생산 요소는 크게 토지, 노동, 자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토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땅을 말해요. 요즘에는 생산에 이용되는 천연자원도 포함된답니다. 물, 나무, 석유, 가스 같은 것들이지요. 노동은 생산활동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노력을 말해요. 자본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든다면 이때 필요한 유리, 엔진, 공장 건물, 기계 같은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자본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나 기계, 건물, 토지, 재료 등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생산을 위해서는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생산 요소가 결합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잘 결합시키도록 관리해야 하지요. 이걸 경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토지, 노동, 자본에 경영을 더해서 생산의 사요소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경영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만 해요. 또 기업이 크면 클수록 필요한 자본도 많을 테지요. 그런데 기업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기업에서 필요한 돈, 즉 자본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크게 사기업과 공기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기업은 개인이 자본을 제공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지요. 그리고 사기업은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냐에 따라서 개인 기업과 공동 기업으로 나눠요. 개인 기업은
한 사람이 자본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요. 또 대체로 회사의 주인과 사장이 똑같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문구점 같은 것들이 보통 개인 기업에 속하는 것들이지요. 공동기업은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혼자서 돈을 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으면 더 큰 기업을 만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동기업은 개인 기업보다 규모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에요. 기업이 더 크면 벌어들이는 돈도 더 많을 수 있어요.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기업을 말하는데 가끔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기업을 운영하기도 해요. 이렇게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해요. 공기업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돈을 모으더라도 충분한 돈을 다 마련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국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한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고 수돗물을 관리해주는 회사나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해주는 회사가 공기업이지요. 만일 수돗물을 개인이 만든 회사에서 운영하고 관리한다면 그 회사의 주인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돗물을 비싸게 팔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처럼 깨끗하게 씻을 수도 없을 거예요. 또 도로를 만드는 회사를 개인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전국 곳곳을 여행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도로 회사의 사장이 자기 길이라고 못 가게 막거나 엄청 큰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공기업에겐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통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한편 기업은 규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기업의 규모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토지 등 가치 있는 것들과 기업이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돈 등을 기준으로 나눈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이 5천억을 넘고 법에서 정한 매출액 기준을 넘은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LG전자, 국민은행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이랍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중 0.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개 중에 1개만이 대기업이고 나머지 999개는 중소기업인 셈이죠.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작은 기업을 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은 97%가 소기업에 속해요. 그런데 기업은 클수록 좋은 걸까요? 대기업은 무조건 좋고 소기업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대기업이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줄 다른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이 휴대전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리를 만들어주는 기업도 필요하고 예쁜 배경화면을 만들어주는 디자인 회사도 필요해요. 이렇게 아무리 크고 유명한 대기업이라도 작은 중소기업들의 도움이 없이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문방구나 식당 같은 기업은 매우 작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필요한 학용품을 살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좋고 나쁨을 그 기업의 규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좋은 기업이란 규모가 큰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알고 좋은 품질의 것을 생산하며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불쌍한 이웃을 위해 쓸 줄도 아는 기업이랍니다.